안녕하세요. 심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또래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바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크게 상처를 준다는 관계의 역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제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저에게 한 말 한마디가 몇 달 동안 마음에 박혀 있더라고요. 남편이나 자식들의 무심한 말이 다른 사람의 말보다 몇 배는 더 아프게 느껴지시죠? 나만 그런 건가 싶어서 상담실에서 만난 분들께 물어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더군요. 왜 가까운 사람의 상처가 더 큰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친밀감 역설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충격이 더 크다는 거죠. 제 상담실에 오신 52세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믿었던 형님이 넌 항상 그래서 안 되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몇 년간 쌓아온 자신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단순한 말의 상처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쌓아온 추억과 신뢰,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준 진짜 모습까지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심리학자 존 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갈등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요.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제가 만난 또 다른 분. 48세 박 여사님의 경우를 보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5년간 고생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며느리가 그것도 못해? 라는 말에 마음이 찢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 시어머니의 말 뒤에 숨겨진 걱정과 애정을 이해하게 되시면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계 설정이에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아줄 필요는 없거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경계란 나를 보호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선을 긋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제 남편이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처음엔 화만 났는데 곰곰 생각해보니 저도 남편에게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또래에게 꼭 필요한 게 자기 성찰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도 돌아보는 거죠.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 말했듯이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의 시작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제 상담실의 55세 이 부장님 사례를 보면 아내와의 관계가 최악이었는데 지금은 제2의 신혼기를 보내고 계세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는 감정의 분리예요. 상처받은 감정과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분리하는 거죠. 한 번의 상처가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규정하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는 맥락 이해하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또래가 되면 각자 품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민이 많잖아요. 세 번째는 소통의 기술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상처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에서 힘들었는데 함께 해결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치유예요.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건강해지는 거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상담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나중에는 가장 깊은 이해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49세 최 선생님의 경우 자녀와의 갈등으로 1년간 대화를 안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상처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상 후 성장이 바로 이런 거죠. 어려운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처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24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내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올바른 판단이 어렵거든요. 둘째,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또래 마음이란 게 복잡하잖아요. 셋째,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하지만 비난하지 말고 내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런 기분이었어라고 말하는 거죠. 넷째, 완벽한 해결책을 기대하지 마세요.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요. 다섯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경험들이 결국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지혜로 바꿀 수는 있어요.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큰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그 관계가 소중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상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우리 모두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치유하며 성장하는 존재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의 새로운 인간관계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